으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평택보건소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서달려입니다. 바쁘신 일정 활동 가운데서도 평택 시민과의 건강과 복지 중진을 위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기영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택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학영 보건사학과장입니다. 조미정 건강진입과장입니다. 조재복 안중보건지수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세인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임 예산안은 당초 188억 3,867만 4천원에서 7,837만 1,000원이 증액된 189억 1,704만 5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세입 증가입니다. 130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출예산안은 250억 1,305만 8천원에서 4억 7,763만 4천원을 증액하여 254억 9,069만 2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의 보존 지출 편성과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경기도 변경 내시에 따라 5,775만을 감액하여 13억 5,625만을 계산하였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보존 지출로 코로나19 위탁이 이르기 위한 예방접종 시행 등 반환금 5억 7,902만 1,000원을 증액하여 12억 5,311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본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평택보건소 세임 예산입니다. 2025년도 평택보건소 세임 예산은 2024년도 당초 세임 예산 171억 9,833만 6천원보다 70억 3,860만 8천이 증액하여 40%가 증가한 240억 3,694만 4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예방접종 관련 예산 증가로 보조금 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세출 예산은 2024년도 당초 세출 예산 230억 3만 8천원보다 30억 3,166만 6천원을 증액하여 13%가 증가한 260억 3,170만 4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질병관리청에서 현물로 배정하였던 코로나 예방 접종 백신을 2020년부터 세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부터 305페이지입니다. 공공보건기관 시설관리 및 조직운영은 총사 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 4억 8,858만 7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포괄적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은 진료의사 업무 대행비, 검사 시약 구입비 등 2억 4,92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간염병 예방접종은 인건비, 백신 구입비 등 1억 4,075만 3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백신 구입비와 위탁이 이루어간 예방접종 시행비로 63억 1,963만 5천원을 계산하였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는 백신 구입비와 위탁이 이루어가기 위한 예방접종 시행비로 24억 3,161만 1,000원을 계산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지역응급의료센터 보조금 지원으로 2억 8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임산부 영양제 구입비 등 6억 1,134만 2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321페이지 하단입니다. 방문건강관리는 의약품 구입비 등 1억 6,311만 8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322페이지 하단입니다.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활동량계 구입비 등 2억 9,885만 2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암검진 사업으로 5억 6,67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 지원은 출산 축하공, 영양제 구입비 등 20억 34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및 추가형 사업으로 위탁사업비 16억 5,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남인부부 시술비 지원 및 경기형 사업으로 12억 6,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으로 14억 2,620원을 계상하였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으로 1억 2,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으로 1억 6,370만 원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 분유 지원 사업으로 7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 및 보존 등 지원 916만 2천 원, 경기도 난자 동결 수술비 지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사업은 정신 프로그램 운영비 등 1억 3,96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은 정신건강의원군 신의 3당비 4억 1,19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은 운영비 인건비 등 6억 3,08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치매 안심센터 운영 국비는 조물품 지원비 등 5억 3,05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치매 관리료 지원으로 1억 9,03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부터 안중보건시설 관련입니다. 공공보건기관 시설 관리 및 조직 운영은 청소 근로자 인건비, 청사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 등 5억 3,33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진료사업은 진료의사 업무 대행비, 검사 시약 구입비 1억 7,3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은 출산 축하 지원금 4억 7,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택보건소 예산안은 상임위 결과 변경 없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며 평택보건소에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평택보건소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기영 의원입니다. 우리 이제 평택보건소 지금 평택보건소지만 송탄보건소와 이제 두 개의 보건소가 있고 나머지는 지소인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평택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이제 우리 평택 시민의 보건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과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일단 상임위에서는 예산 자체가 삭감된 게 없어서 저도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전체적인 사업을 쭉 한번 훑어봤는데 이 평택 보건소 같은 경우가 관할 구역이 지금 어느 정도 어디까지입니까? 25개 읍면동 중에서 16개 읍면동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돼 있죠? 우리가 지금 했는데 이게 지금 안중 서부 지역하고요. 평택 보건소 관할 해갖고 우리 관내면 보건소 하나에 보건지소 6개, 보건질소 7개 해갖고 그러니까 그 구역이 행정 읍면동으로 나눠지는 건 아니고 만약에 나눠진다라고 하면 그럼 5개하고 고덕은 어디 쪽으로? 송탄이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16개와 9개가 이제 송탄 쪽으로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이 세입을 보면은 평택 보건소가 한 242억 3,694만 4천 원 정도가 돼요. 송탄 보건소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고 16개하고 9개 면동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적는데 이 보건소의 역할이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혹시 사업 내용을 보면 좀 거의 비슷하던데. 네, 보건소 송탄 보건소가 평택 보건소 사업 내용은 똑같고요. 다만 이제 그 평택 보건소에서 특화된 사업 하는 거고, 그다음에 송탄 보건소만이 특화된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세입이 많은 거는 우리가 이제 지금 국도비는 모든 거는 평택 보건소에서 다 잡아갖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배분을 예, 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예. 송탄 쪽으로 해서 예, 예, 그 비율대로 그렇습니다. 배분을 예,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예. 그래서 증감률을 보면 이 한 40% 정도가 증감된 게 그 국도비 보조금 및 뭐 관련된 거, 예, 시도비 보조금 이런 게 이제 다 평택 보건소로 잡히기 때문에 예, 그만큼 맞습니다. 네, 많다 예, 예.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집행률이 좀 저조한 사업들이 상당히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보다 보면 그게 이제 다 국도비 매칭. 특히 이제 그게 맞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국도비가 만약에 내려오면 그거에 따라서 비율대로 우리가 또 예산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비율 자체가 낮아가지고 연말까지 해서 반납을 또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비효율적인 게 국가하고 이런 소통을 해서 이런 조정 자체는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런 건 안 해나 보죠. 아,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당초에 예산 배정을 하면은 추경 때 이제 경기도 추경 때나 우리가 이제 수요를 파악하면은 우리가 이제 감할 건 감하고 증가할 거 증가하고 이제 경기도에서 일괄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10월까지 이렇게 집행률이 10월까지 나와 있는데 그거를 비춰봤을 때 이제 특히 이제 특수성이 있어서 뭐 코로나든 여러 가지 예방 접종이든 이런 게 많이 잡혀서 내려오는데 이 접종률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 집행률이 상당히 낮아요. 근데 저기 이제 그 인플루엔자하고 코로나 예방 접종은 이제 올해 예산 갖고 내년도 4월까지 했기 때문에 아직 지출이 덜 된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4월까지 한다면은 거진 다 지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좀 몇 가지만 좀 질의하기에 앞서 이 평택 보건소는 사업을 보면은 이제 한 82개 정도 사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1호 하는 게 한 13개 정도 되는 것 같고 국도비 매칭 한 56개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눠져 보면은 이제 과별로 이렇게 나눠서 보면 뭐 보건 사업과하고 뭐 이 건강 증진과 이렇게 나눠지면 6개, 7개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송탄보건소는 한 상대적으로 한 50개 정도 좀 적고 이제 면적이든 여러 관할 행정구역이 적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제 몇 가지만 우리 사업 면에서 제가 좀 질의를 몇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 설명서 위주로 2페이지 잠깐 보시면요. 이 보다 보면 이것도 좀 한 84% 정도의 예산 집행률이 있어요. 지금 현재는 89% 이제 지금 10월 30일자로 89%에 예, 지금 10월 30일자는 84%고 현재는 89%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왜 얘기하냐면 조직 운영, 시설 관리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조금 과대 편성을 하다가 연말 정도 되면 쫙 이 집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편중률로 보면 하반기에 몰리고 그다음에 4, 4분기에 말에 몰리기 때문에 그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과대 편성을 했다. 여기 부서만에 국한 게 아니라 전체 부서를 봤을 때 그거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해야 되는데 잡아놓고 나서 쓰다 보면 남으면 급하게 12월이든 11월 달에 급하게 쓰는 이런 경우가 이제 공공의 이 영역에서 이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이런 특히 이 시설 관리든 조직 운영이든 아니면 사업이든 다 이런 게 그런 문제성이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정확하게 산출을 하고 정확하게 해야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데 일단 잡아놓고 보자라면 산출 금액을 조금씩 많이 잡히다 보면 전체적으로 많이 잡히는 부분이 우리 평택시 모든 부서에 동일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그럼 불필요한 거는 굳이 좀 해야지 말아야 되는데 또 그것도 또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데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여기만의 또 나름대로 사업을 잡아놓는 것도 있고요. 보건소는 같은 보건소인데도. 근데 여기를 이렇게 보다 보면 산출 내역 보면은 청산의 화분 임차료는 이건 언제부터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셨던 이게 이제 사업이에요? 이거는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되게 오래전부터 네. 한 120만 원 정도를 계속 네. 관상용 수목을 했는데 이 어디에 놓여져 있는 건가요? 제가 그 정확하게 민원실 같은데 시민들이 오니까 보건소에 그다음에 이제 재활실 민원이 주로 오는 데다가 저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타부서도 이렇게 동일하게 하네요. 안중은 없는 것 같은데요. 안중이래네. 아니 송탄은. 제가 알기로는 송탄도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송탄은 제가 봤을 때는 안 잡혀 있는 걸로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좀 보다가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물어본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해서 다른 데하고 좀 형평성도 맞추고 이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잘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의원님 죄송한데 이제 내년서부터는 그래서 이제 그 송탄보건소하고 안중보건소하고 평택보건소 예산 편성할 적에 함께 모여서 네.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네, 하셔가지고 동일하게 정하지 네. 이쪽은 되고 이쪽은 안 하고 이쪽 예, 이런 게 맞습니다. 좀 문제가 될 예. 것 같아서 제가 좀 예. 전체적으로 좀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따가 송탄보건소는 예. 굳이 또 반복적인 예, 얘기는 안 할 건데 맞습니다. 예. 그거는 좀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규모면으로 평택 보건소가 더 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좀 잘 협의해서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예, 맞습니다. 말씀을 좀 예. 드렸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보면 보건진료소 운영 및 관리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 이제 2024년 올해 보면 이제 추경에서 234만 6천 원 정도를 감액을 하셨어요. 이제 어렵기 때문에 아마 20% 유보를 우리가 추경 편성할 때 그때 감액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운영하고 관리에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것도 82%고 그것도 감액을 하고 나서도 82%죠. 지금 현재 저기 이제 저번에 10월 말을 했을 적에 지금 89% 정도 우리 아니 지출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아. 전에 얘기한 거 똑같은 거예요. 좀 바로 전에 얘기한 거와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추경까지 감액을 했는데도 82%, 뭐 89% 됐다 그러면은 많이 편성이 됐다.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그 뒷장에 이렇게 보면 뭐 세부 내역을 봐도 이게 이제 너무 많은 세부 내역이 쫙 뭐 여러 가지 많게 이렇게 편성을 많은 분야별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뭐 저희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이걸 다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근데 이제 얘기는 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그거를 좀 세심하고 디테일하게 줄일 건 줄이고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해야 모든 이 관련 부서에서 줄여야 그게 전체적으로 줄여져야 그것도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다. 한 부서만큼은 뭐 얼마 크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이것도 뭐 다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집행이 이건 뭐 다 하셨나요? 예, 12월 달에 이제 해야 그러니까 돼요. 이것도 예. 12월 달에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운영협의회를 꼭 12월 달에 해라는 법이 있나요? 근데 왜냐면은 이제 12월 달에 해야지 사업 성과나 내년도 계획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12월 달에 그래서 하고 12월 있습니다. 달에 하시고. 예. 그럼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 간담회 급식비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언제 하시나요? 이거는 이것도 이제 운영이 할 적에 이제 급식비를 간담회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보면 이거 이제 아까 제가 모두 발언 처음에 할 때 말씀드린 건데 감염병 뭐 예방 접종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기본적으로 산출이 잘 돼야 되고 이 대상자가 몇 명이 되는지를 그래도 보건소 같은 경우는 아마 그래도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좀 예측이 가능하고 추계를 잡을 때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보면 집행률하고 막 이런 걸 보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감액하고 73%. 근데 이런 게 이제 이 전년도는 그래도 2억 한 3억 정도, 2억 9천 정도, 2억 9,928만 1,000원 정도를 계상했다가 99만 원 정도를 감액을 하고 그 이제 25년도는 거의 뭐 반으로 줄여가지고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사업 내용을 보면 대상 포진, 인플루엔자, 비형, 간염, 자체 예방 접종 백신, 소모품 구입비 뭐 이렇게 돼 있고 예방 접종 시 간호사 인건비 빼면은 인건비가 보니까 3,600만 원 그리고 예방 접종 백신이 9,9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올해 어떻게 이게 이제 추계하신 대로 다 집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이런 거 같은 경우가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예측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편성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22페이지 보면은 에이즈 및 성병 예방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송탄에는 없죠. 송탄도 송탄이 있습니다. 이것도 있고. 근데 이게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떻게 추계해서 잡아요? 우리가 국도비 내려
국비 내려오는 걸로 그냥 매칭해가지고 적어놓네. 이거는 그냥 경기도에서 이제 에이즈 환자 이제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이즈 환자 관리팀에서 경기도에다가 수요 조사할 적에 그 인원수를 하면은 우리한테 이제 그 경기도의 에이즈 환자를 산출해서 이에 따라서 이제 시군에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냥 산술적으로 인원수 대비 그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비용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건 진료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 뭐 어떤 분은 많이 진료를 안 받고 뭐 받고 막 이런 게 진료는 있으니까. 거진 다 받습니다 지금. 받는데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다 받는데 차이가 나나요? 예산 네. 자체가 네. 안 받는 사람 있으면 당연히 인원수 대비 산출이 딱 정확하게 나와서 안 받으면 그만큼 남는 게 근데 맞는데 다 진료- 치료를 받는데 남을까라는 의심이 좀 들어서 이제 안 받으면은 우리가 보건소에서 진료비를 이제 그 의료계산 신청이 들어오면 이게 이제 우리가 관리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게 그러면은 그 금액이 이렇게 집행률이 56%밖에 안 되는 근데 이유가 지금 있나요? 이제 에이즈 환자는 산정 특례가 돼서 진료비가 조금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리 차원에서 만약에 그 A라는 사람이 이제 진료비가 우리한테 청구 안 들어오면은 그분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뭐 혈액 채취라든가 의사 상담을 받아라 수시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러면 그 아까 경기도에서 그 비용을 산출해가지고 인원수 대비 산출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네 이 결론은. 아니,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왜냐면은 이제 그 사람에다가 진료비가 이제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적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상황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맞게 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보면 한센인 의료지원이라고 도비 매칭 사업이 있는데 이제는 2대 20대 80으로 해가지고 이제 12간 80%인데 이제 이거는 집행률 자체가 없어요. 전년도도 그렇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 우리가 이제 건지. 그 등록 한센인은 한 5명 정도 된다고 예, 나와 있는데 수급자가 지금 2명인데 2명이 예, 수급자는 이제 진료비가 이제 우리한테 이제 무료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영수증 갖다가 안 내고요. 예, 이분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진료비가 너무 소액이기 때문에 꼭 12월 달에 갖고 오더라고요. 너무 조금이니까 진료비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병원에 가면은 진료비가 5천 원 나올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실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만약에 영수증을 첨부해서 우리한테 지출 요구를 하면 지출했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12월 달에 이제 주로 청구하기 때문에 아직 지출하는 상황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 12월 달이니까 전년도도 뭐 마찬가지로 똑같은 것 같아요. 예. 매번 뭐 50만 원씩 요구를 하는데 10월 말까지는 0%에다가 이제 12월 달에 이제 청구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집행 내역 좀 한번 저한테 좀 전년도 거 좀 한번 줘보십시오 한번. 아마 전년도에도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또 뭐냐면은 진료비 이제 5천 원 내고서 우리한테 오는 게 좀 그래서 안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한번 그거는 한번 서류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예, 예, 서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없는데 예, 뭐 예. 5천 원 때문에 예, 일부러 예. 이 청구를 안 했는데 이제 50만 원씩 매칭이니까 근데 계속 이렇게 내려오는 게 이분들이 또 상황에 따라서 또 진료비가 아니 그러니까 무슨 응급실 말씀을- 같은 데 갔을 때는 많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게 예산이 편성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30쪽도) 마찬가지로 뭐 이건 뭐 똑같은 얘기일 거고요. 국가 예방 접종 사업도 이것도 국비 매칭 사업이라 아까도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사항이고 이것도 좀 관련돼 가지고 매칭 사업이니까 아까 그다음 이 32페이지 보면 코로나19 예방 접종 아까 제가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예상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해요. 8.7%. 이 이유가 있나요 혹시? 지금 63%고요. 현재 63%고 이 예산은 내년도 이제 4월 달까지 이제 예산은 예방 접종했는데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우리가 진짜 옛날에는 작년도에까지는 전 인구 대상으로 코로나 예방 접종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알다시피 65세 이상 어르신하고 12세 이상 면역저하자, 그다음에 이제 의료인하고 의료기관 종사자, 간염 치료시설 종사자, 그다음에
소방공무원하고 이제 보건교수하고 군 의료기관 대상자가 한정됐기 때문에 지출이 좀 조금밖에 못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뭐 내년 4월까지 지출될 금액이라면 이게 맞습니까? 아니 왜냐면은 이제 자체가? 병원에서 12월 달에 하고서 청구를 좀 늦게 하는 사례가 좀 있어갖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청구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썼던 거를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리고 너무 저조하고 그리고 요새는 워낙 이제 코로나를 잘 접종을 안 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 시가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물어본 게 국도비 매칭이면 이 산출을 어떻게 하는지 국가에서는 그럼 국가에서도 나름대로 비효율적으로 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조사를 해서 줄여야 되는데 이게 그대로 내려와 버리니까 매칭 때문에 다 하다 보니까 접종률은 떨어지고 그럼 결론은 그 비율대로 15%를 이 국비가 많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15% 매칭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불필요한 이 금액까지 계속 매칭되는 게 이 접종이라는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의원님 말씀이 말씀을 맞는데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건의를 했는데 이제 경기도에서도 이제 그 30일계 시군을 관리하다 보니까 요거를 우리가 요구를 해도 반영을 못하는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이건 뭐 저기 그 관련된 보건위 등 국회에다가 건의하면 바로 시정될 것 같은데요. 뭐 예. 예산이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안 쓰는 비용을 국도비가 다 매칭을 해가지고 그냥 갖고 있다 다시 반납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그거를 뭐 관련 부서든 어떻게 됐든 이거를 조치를 해야지 이게 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일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5페이지 거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이 있어요. 그거하고 아마 같이 좀 연계되는 게 37페이지 자동 심장 충격기 보급 지원하고 이것도 국비인데 뭐 심폐소생술 이런 교육도 많이 하고 이건 뭐저 의용 소방대나 타 기관 뭐 구급 관련된 그쪽에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거는 어떤 교육을 어떤 대상 인원을 어떻게 해서 하는 건가요? 혹시? 이거는 이제 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이거 이제 의무 대상자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구급차 운전자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건교사, 그다음에 여객 자동차에서 운전자, 그분 보육교사 대상으로 해서 4시간씩 해서 그 우리가 이제 그 중앙응급처치교육원에서 위탁을 해서 교육을 전문 응급의료 가면 법률에 의한 대상자, 의무 대상자에 의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소방서하고 시키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틀립니다. 우리는 이게 기본 교육이 4시간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기 그 16회 388명을 교육을 실시했고요. 뒷페이지는 거는 자동심장 충격기 거는 의무 시설이 아닌 기관을 우리가 요청을 해서 올해는 안중 도서관에 설치한 거고 내년도에는 그 종합관제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평택 생명농업센터 세계동 행정복지센터에다가 우리가 소요조사를 요구가 있어서 국비를 보조받아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자동 심장 충격기 보급 지원 아까 지금 말씀하신 데는 법적 그 설치 기준에는 저기 해당이 안 되는데 해당되지 않은 네, 그 거기를 기간을 이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거기 받아서 공공 시설을 그렇죠. 우선적으로 그쪽에다 이제 예. 보급을 해서 설치하는 걸로 예. 그래서 이제 수요가 많아져 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됐습니다. 그리고 저기 54페이지 보면 일형 당뇨병 환자 지원 이거는 뭐 저희 우리 시의회에서 뭐 의원님께서 제정을 하셔가지고 여기 이제 아마 지원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생각보다 전년도를 보면은 이 이해 추경에서 많이 삭감을 좀 시켰어요. 1,850만 원인가 이렇게 삭감되고 처음에 본 예산 잡았을 때는 뭐 한 4억 9,600 잡았는데 추계가 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걸 수도 있어요. 보건소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게 선천성 당뇨병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대부분 파악은 되고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안 되나요? 개인 정보 때문에 이게 개인 정보 때문에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 없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건강보험공단하고 2025년도에 우리가 770명으로 우리가 산출했었는데 2024년도에는 738명.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국가에서 옛날에는 70%뭐 지원, 70% 해갖고 이제 지원했었는데 국가에서 이제 19세 이하는 90% 지원하는 바람에 이게 예산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산 편성도 잘못했지만은 환자 수도 잘못 파악한 거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2월 달서부터 확대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았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18명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은 이분들이 장비를 사면은 새로운 장비를 살 때까지 장비를 구입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빨리 예산이 소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 달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동안 이제 2년 동안은 보조해 줬던 것을 5년 동안 보조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상자 소아한테도 예산을 좀 더 많이 지원해 주려고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리가 이제 어린이집이나 그럴 때 학부모한테 안내문이 갈 수 있게끔 해서 다 한 거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우리가 요구를 해서 그분들한테 대상자한테 가정통신문을 전체적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문의는 많이 오는데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갖고 보건소에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개인정보나 이런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공단이든 병원이든 이게 병이 있으면은 보건소에서 지원 때문에 이런 그런 협의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개인정보에 문제가 발생이 예, 됩니까? 맞습니다. 예, 개인정보 때문에 그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해당된 환자 이런 분한테 이제 지원을 빠짐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이건 뭐 삭감에 대한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지원을 다 해줘야 되는데 거기서 혹시 누락되신 분이 알겠습니다. 계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또 추계 편성은 좀 잘 하셔야 되는데 너무 좀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1%고 또 삭감하고 또 이번에는 대폭 또 이 삭감된 이제 감액한 요구액을 하셨길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모자보건 지원인데요. 요거는 뭐 나름대로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평택시는 이 출산율이 전국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요. 뭐 정확하지는 모르겠지만 한 1.03 정도 되나 1.0 한 2 몇 프로 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상당히 높고 또 젊은층이 워낙 동삭동이든 뭐 일부 같은 경우는 뭐 한 3, 40대 막 30대 뭐 한 초중반 요 정도로 이 평균 나이대가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젊은층들이 많이 사는 도시, 이제 활기찬 도시다 보니까 또 당연히 출산율도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고 그럼 거기에 따른 또 우리 평택시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해야 젊은 분들이 또 거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보면은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까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추계 문제고 뭐 예상되는 산부인과나 연계만 되면 제일 또 추계하기가 좋은데 결론은 또 이것도 개인정보 때문에 아마 그게 안 될 수도 보건소하고 안 될 수가 있다 보니까 간단하게 뭐 예를 들어서 이 임산부들은 산부인과를 다니고 여러 가지로 또 이 신청이나 이런 거를 조사해가지고 어느 정도가 이 임산부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면 대략적으로 더 정확성이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보니까 이 추경에서도 감액을 또 여기도 많이 하셨어요. 한 1억 2천이면 뭐 상당한 금액을 감액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좀 정확성을 좀 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모든 사업이 지금 이 보건소 쪽이 이제 이런 어떻게 되면은 이 협업 체계가 잘 안 돼가지고 정확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수치를 정확하게 이런 수치가 모르다 보니까 이제 아마 예산 추계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는 뭐 저도 알겠는데 이게 너무 갭이 너무 크다 보면 불필요한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가 남으면 또 반납하고 그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전반적인 제가 좀 말씀드린 거는 이 정확성을 더 내실 있게 정확성을 갖고 예산 편성을 해야 그게 다 모아져서 이 평택 보건소에서 그게 나름대로 이 제대로 좀 잘 편성을 하게 되면 그 남는 비용 예산 갖고 다른데 급하게 써야 될 이런 우리 공공시설물이든 뭐 도로든 여러 가지 그런 걸 할 수 있는 부분에 일조할 수 있지 않냐, 이제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 보건소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정례를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이학령 보건사업과장님의 소회를 짧게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앉아서 하세요, 편하게. 아셨던 거예요? 다 하세요. 예, 저희 이번이 이제 마지막인 거고 12월 30일자로 공직생활 뭐 1년은 이제 뭐 신분은 유지하지만 잘 마치고 의원님들과 이렇게 그냥 함께 하는 기회가 있어서 저한테는 무한한 영광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공직생활에 바쳐오신 헌신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